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혀 백신 공급 확대의 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업계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제부 김현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자국에서 백신 싹쓸이 논란을 빚어왔던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이 세계 무역기구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미국이 지지할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미국 무역 대표부도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과 관련해서 WTO 규정에 따른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타이 대표는 최근 백신 제조사와 만나서 지재권 면제 방안을 논의했고 또 WTO와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제약사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저개발 국가와 코로나19 전파가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제 G7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바로 여기에서 협력해 백신을 만들겠다 이런 공동 성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서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공동 성명에도 담겼는데요. 알맞은 가격의 백신과 진단법, 구성 성분 제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외교장관들은 이 같은 작업에는 기업 간 협력 관계 촉진 그리고 자발적인 특허권이나 기술 이전 합의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G7 회의에 참석한 인도 대표단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에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런던을 방문한 인도 대표단 중 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대표단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인도 외무장관은 회의장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만 참여를 했습니다. 인도 외무장관은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영국 내무장관과도 만났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미국과 영국 장관은 격리 조치는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양자 회동도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제 인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인근 국가로도 번지고 있는데 지금 국격을 맞대고 있는 네팔의 상황이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팔도 확진자 폭증으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팔의 신규 확진자 수는 7천 명이 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팔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월 말 100명 아래로까지 떨어졌는데요. 인도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함께 폭증했습니다. 네팔의 인구가 인도의 46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에 버금갈 정도로 가파른 확산세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요. 이처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마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맞은 160만 명에게 두 번째 접종을 해야 하는데 재고가 지금 바닥난 상태고요. 네팔 총리는 외국에 백신을 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때 곤혹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아주 곤혹을 또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아마존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번진 상황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면 통제불능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도 최근 들어 확진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약간 줄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다면서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3차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전국 27개 주 정부는 브라질 보건부에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긴급 조치 발동을 건의했습니다. 네. 다시 백신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12세에서 15세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그 16살 이상에만 그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 백신을 12살 이상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살에서 15살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화이자가 같은 나이대 2천여 명을 상대로 3상 임상 시험을 했었는데요. 예. 여기서는 그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화이자는 현재 11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살 이하 어린이용 백신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될 예정이고요. 그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그 코로나19에 걸려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접종도 필수적이라는 게 보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김형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